지금 이 순간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국내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샅샅이 살펴보는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주제와 출연자를 나타내는 해시태그 살펴보겠습니다. 2차 전지 돌풍, B2, 반도체와 바이오, 업황 회복 이렇게 나타내봤습니다. 2차 전지와 반도체, 바이오, 세 업종 모두 성장성이 밝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가의 흐름은 사뭇 다른데요. 계속해서 폭주 기관차처럼 강세장을 이끌던 2차 전지주에 포모 심리에 빠진 투자자들이 대거 등장을 했습니다. B2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3개월 만에 2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례적으로 급등락하고 있는 에코프로와 포스코 그리고 LS그룹 등의 계속해서 신용 융자 잔고가 눈에 띄게 늘어났는데요. 오늘 장중에 나타난 것처럼 과열주의보는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상반기 내내 부진했던 반도체와 바이오는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 속에서 안정적인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 시장의 뜨거운 감자들 황스타그램에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변한 시장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 황스타그램 시간이죠. 자, 오늘 시장 힘들었습니다. 현재 근데 잘 생각해보면 지수로만 본다면 그렇게 나쁜 장은 또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그런 마음이 드실 겁니다. 약간 좀 난이도가 높다? 나는 왜 이렇게 소외가 되어 있나? 이런 생각들도 좀 하시는 투자자분들 꽤 많으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피너스탁의 신현욱 전문가와 함께 현재 시장 진단해보고 투자 아이디어까지 한번 같이 얻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현욱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어떠셨어요? 정신 없었죠? 오늘 이제 장중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마이너스 5.7%까지 거의 몇 분 그렇죠. 만에 떨어지고요. 네. 이런 변동성이 좀 많은 장이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좀 어렵죠. 네, 많이 좀 당황스럽죠. 어려우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이번 주 월요일 사진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이 더 떨어졌습니다. 오늘 한 150 종목이 안 되는 한 120 종목 정도 그 종목의 상승이었고 나머지가 다 하락하는 이제 그런 장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체감상 많이 힘드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트레이더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본인의 오늘 성적은 어떻습니까? 괜찮았어요? 저는 오늘 거의 매매를 안 했습니다. 오늘 그냥 좀 약간 관망했군요. 네,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제일 첫 번째는 FOMC가 이제 오늘 새벽에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보통 이 시기가 다가오면은 좀 매매를 많이 줄이는 방식을 택하는데요. 근데 오늘 또 마침 이게 또 터졌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이제 제 친구 어머니께서 어제 포스코에 관련된 질문을 하셔서 그분이 공부를 안 하세요. 그래서 이게 끝이 왔구나. 라는 이제 그런 약간 인간 지표라는 이제 그런 걸 이제 좀 트레이더를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오늘은 좀 많이 안 이게 했습니다. 주식에 맞아요. 속설이 좀 있긴 네, 맞습니다. 있어요. 어머니가 물어보시면 매매해라. 네, 맞습니다. 뭐 그런 우스갯소리, 뭐 어머니나 아버지 관심이,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해석으로 풀이가 되냐면 그동안 관심이 없던 분들이 갑자기 질문을 하면은 그때는 좀 이제 그 주식에 매도할 수 있는 시장이 찾아오고 있지 않나, 뭐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근데 그 말을 할 줄 몰랐는데 그 말을 해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네. 나왔네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실 너무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많이 트레이딩하기가 좀 까다로워서 네네. 그래서 2차 전지 쪽은 특별하게 많이 매매를 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날 월요일 같은 경우는 전 개인적으로 조금 손절을 했고 그것은 이제 비중을 좀 조절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다가갔었습니다. 네. 이런 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좀 지켜봐야 되는 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사실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는 시점에서는 좀 뭔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적었는데 오늘로서 좀 달라진 거는요. 또 달라졌어요? 네, 오늘로서 달라진 거는 이제 내일하고 금요일 반응을 좀 보시고 다음 주부터는 좀 물리면서 이제 지금 많이 저가 내려간 종목들은 매수하는 타이밍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너무 단기간 안에 급락했으니까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서서히 이제 분할 매수하는 시점으로 둬야 된다. 네, 특히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말고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 지금 반대 매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좀 공포를 이용하는 매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수는 괜찮기 때문에 그래서 이 와중에 또 2차 전지가 이렇게 내려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횡보가 나오는 시점이 보인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매수를 다른 종목들을 매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사실 신용 전문가는 전업 투자자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약간 투자할 때 목숨 걸고 하잖아요. 아, 그렇죠. 저는 그렇죠. 네, 저는 실제로 일어나서 합니다. 네, 목숨 그러니까요. 걸고. 그래서 더 신뢰가 가는 것 같다. 아, 네. 이 말씀이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자, 이제 전체적인 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주요 섹터의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좀 많이 올랐다가 지금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 네. 2차 전지로 돈이 다 쏠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뭐 예를 들어 한미반도체라든가 네, 네. 이런 종목 위주로 좀 많이 좀 하락해 가고 있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예, 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제일 뭐랄까 이런 약간 모멘텀에 대해서는 신선하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계속 이슈가 나왔었고 그렇죠. 또 이제 앞전에 업황이 바뀐다는 부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또한 이제 메모리 반도체랑 그 AI 반도체가 이제 앞으로 좋을 것이라는 말도 사실 얼마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신선도는 떨어집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이제 주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 쪽은 계속 봐야 되고 특히나 이제 오늘 2차 전지가 좀 하락을 보이면서 반도체 쪽에 일부 종목에 좀 돈이 들어왔다 나가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반도체가 지금 조정을 받은 상황에서 반도체 쪽도 계속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엔비디아 쪽이 지금 미국에서 무너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봐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야구 해설가 하일성 씨가 뭐 이런 말씀하셨어요. 뭐 예를 들어 스트라이크를 던질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갑자기 투수가 변화구를 던져요. 그러면 한마디 하셨죠. 역으로 가나요? 뭐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약간 역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든다는 네. 거죠. 반도체가 오르면 2차 전지가 약간 좀 잠잠하고 네. 2차 전지가 가면 반도체가 좀 잠잠하고 네. 이런 흐름이 지금 계속 갈까요? 어떻습니까? 아, 이게 지금 2차 전지가 민주식화가 돼버려서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데요. 나중에는 아마 추후에 반도체 2차 전지가 같이 지수에 따라 좀 움직이는 경향이 나오긴 할 겁니다. 네네. 근데 그 전까지는 이제 반도체 쪽을 봐야 되는 게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제가 이제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차트를 보시면 삼성과 하이닉스입니다. 대표적인 뭐 네. 국내 시가총액 1위, 3위 맞습니다. 기업이죠. 근데 이 차트를 보시면은 좀 뭔가 지붕에 막혀 있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이 그렇네요. 고점을 지금 뚫지를 못한다. 네네. 네, 이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 그럼 이게 박스권 안에서 계속 움직인다면 중소형주로 여기 있는 돈이 좀 이렇게 분산이 되면서 이런 반도체 좀 업황이 전체적으로 좀 좋아질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이제 이틀 전 차트라 오늘 이제 이런 박스권을 좀 살짝 깨내려왔습니다. 네네네. 그러면은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는 오늘 같은 날이 될 수 있는 거겠죠. 네네네. 그래서 다시 박스권이 올라왔을 때는 또 반도체를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매매를 이용하시는 것이 좀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가총액 1위와 3위의 기업이고 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식들이라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표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네, 좋은 맞습니다. 예, 그래프다라고 좀 설명이 가능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당분간은 약간 좀 어느 정도 조정이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박스권을 그리면서 가는 형태를 일단 보고 있는 이유가요. 업황 괜찮은데 신선도는 떨어진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레스토랑을 갔는데 얘네는 메인 스테이크입니다. 네. 근데 좀 뭔가 맛은 없어요. 네. 근데 여기서 스테이크는 먹어야 돼요. 약간 좀 이런 느낌이라 기본은 스테이크는 기본은 먹어야죠. 가지고 가야 되는 느낌이다. 스테이크를 먹기 전에 네. 앱스타이저는 굉장히 좀 그렇죠. 새롭고 맛있을 네, 수 네, 있지만 스테이크 맛은 우리가 다 아는 네, 맛이다. 맞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반도체는. 뭐 혹자들은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2차 전지로 돈이 많이 엄청나게 쏠리다 보니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좀 가벼워졌다. 네. 그래서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더 올라가려면 지수 자체가 더 올라가야 되는데요. 지수 자체가 더 올라가려면 지수에 대한 부분에서 좋은 모멘텀이 있어야 돼. 지금 안타깝게도 2차 전지가 지수를 막고 있는 형국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2차 전지가 떨어지면서 갑자기 지수가 막 내려가는 현상들, 네. 이 현상들이 당분간 나올 거기 때문에 2차 전지의 그 안정화가 보이지 않는 한 삼성과 하이닉스도 이 고점을 뚫으려면은 무언가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 힘이 아직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 아직 개인적인 뭐 생각입니다. 엔비디아로는 부족합니까? 오를 거 다 오른 겁니까?
엔비디아도 이젠 신선하지 않습니다. 이제 신선하지 않다. 네, 좀 알겠습니다. 저는 좀 신선도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업종 중에서 어떤 종목이 신선합니까?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 가지 준비한 거는 이제 그 반도체 이제 후공정 섹터라고 해서 네네. 이런 이제 패키지 후공정. 쪽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패키지 쪽을 생각을 했고 이런 패키지 쪽의 종목들을 앞으로 계속 봐야 되고요. 특히 이런 에비루센 같은 이렇게 반도체 패키징을 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계속 강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정받은 지금 시점에서도 이런 패키징 회사를 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패키징이 뭡니까, 정확하게? 반도체 마지막을 뭐 테스트한다거나 안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반도체 뭐 하나의 부품을 뭐 감싸고 이런 부분들을 뜻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패키징이라는 단어는 저도 또 새롭게 배워보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 쪽에서.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인내심이 필요한 섹터입니다. 바이오 얘기 좀 해보죠. 네. 바이오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무조건 봐야 하는 이제 섹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예. 제 유튜브에서도 얘기를 네. 했어요. 네네. 바이오랑 메타버스는 봐야 된다. 그렇죠. 라고 그래서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네네. 이제 아무래도 이 바이오가 이제 금리 인상 피해주고 이제 금리 인상 피해주라고 말씀드리면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이제 계속 금리가 인상되면은 돈이 돌지 않고 그렇게 되면 이제 바이오 회사들은 돈을 이제 빌려서 무언가를 개발하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네.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인상 같은 거에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는 종목들인데 이번에 이제 FOMC 이후에 네. 혹시나 파월이 좋은 발언을 한다면 뭐 예를 들어 금리를 동결하겠다부터 네. 시작해서 내년에는 금리를 인하하겠다. 네, 뭐 맞습니다. 이런 메시지겠죠. 네. 예. 그래서 그동안 말한 것보다 조금 더 완화하는 발언이 나온다든지 혹은 지금과 똑같은 말을 한다면 네. 둘 다 저는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바이오 같이 피해본 종목들이 이제 그렇죠. 바닥에서 예. 슬며시 고개를 들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금리가 오르면요. 꿈을 먹는 기업에 돈이 안 갑니다. 맞습니다. 갈 수가 없죠. 뭐 네. 예를 들어서 뭐 엔젤 투자라든가 뭐 예를 들어 뭐 아직 뭐 수익이 나지 않는 그런 쪽으로 돈이 몰려야 되는데 바이오가 제일 많은 피해를 봤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뭐 ETF나 이런 걸 보셔도 아실 거예요. 네. 근데 만약 바이오가 AI랑 엮인다면 네. AI에서 딥러닝을 통해서 신약 개발이 이루어진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온다면 저는 AI의 가장 큰 수혜주가 바이오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저희 뇌피셜을 좀 네, 돌려보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AI 플러스 바이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좋고 특히나 이제 한국장에서 루닛하고 뷰노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렇죠. 그래서 예. 이거 이외에도 지금 AI 플러스 바이오라는 회사가 하나 둘씩 밝혀지면서 바닥에서 계속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 말씀하신 거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이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제가 또 바이오를 한번 보는 이유가 셀트리온하고 이제 HLB가 대장인데요. 셀트리온이 많이 힘들었죠. 네. 사실. 예. 근데 이 두 회사가 좀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합병 이슈, 3사 합병 이슈가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 HLB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FDA 관련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 같은 경우는 바이오의 전반적인 돈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사실 CEO 리스크도 한번 터졌었고 네.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았는데 어떻게 네. 보면 반등의 기미가 좀 보이고 있는 겁니까?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셀트리온 제약이 네,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장에 돈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봐야 한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셀트리온을 중심으로 이제 한번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이오 섹터에서 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종목. 네. 셀트리온입니까? 아닙니다. 또 있습니까? 네. 뭡니까? 제가 준비한 건 대정화금이라는 종목이고요. 대정화금이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의약품 관련 회사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지금 뭐 셀트리온부터 시작해서 여러 회사에 여러 회사에 이런 시약이나 의약품 같은 거를 납품하고 있어서요. 네. 거의 바이오의 대장 회사들이랑 많이 엮여 있습니다. 오. 그래서 충분한 이슈를 받을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바이오에서 이 회사가 아무래도 큰 바이오 회사들과 많이 좀 엮여 있다 네. 보니까 바이오의 흐름이 한번 찾아온다면 이 회사를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 네, 그런 맞습니다. 흐름이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좀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겠는데 좀 총체적인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죠. 네네. FOMC는 어떻게 보세요? FOMC 같은 경우는 네, 저는 금리 메시지. 인상이 아무래도 기정사실화라고 보고요. 지금 뭐 99%라고 얘기하는 데도 맞습니다. 있어요. 예. 네, 그리고 파월이 일단 말을 이제 계속 해왔고, 네. 파월은 이제 말을 갑자기 끝에 바꾸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봐야 하는 초점은
파월이 앞으로 몇 번을 금리 인상을 뭐 좀 할 것인가, 아니면은 연내 2번 한다는 것을 그대로 이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발언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AI 쪽은 어떻게 보세요? AI 쪽은 일단 다음 달 네이버 AI부터 해서 이번에 최근에 그 애플 AI가 있었거든요. 애플 AI 네. 있었죠. 네, 특히 이게 또 이번에 또 애플카로 또 이제 이어지는 기사들이 나왔는데 네네. 이번 장 때문에 애플카로 이어졌습니까? 네, 오. 그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이번 장 흐름에 이 기사가 묻혔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저도 못 되면은 볼 정도면 많이 네. 묻혔던 네, 것 많이 같은데요. 묻혔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왔을 정도면은 앞으로 애플의 그 AI의 그런 이슈들이 종종 계속 나온다는 걸 뜻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글로벌적으로는 이 회사 쪽을 봐야 되고 네네. 다음 달에 네이버 AI가 큰 파장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이슈도 저는 굉장히 좀 크다라고 봤거든요. 크다라고 봤는데 생각보다 네. 짧았어요. 네, 그 네. 상승폭이. 네, 뭐 예를 맞습니다. 들어 오늘 같은 일에 이런 큰 이슈에 네. 엮이면서 좀 네. 안 좋아질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네이버 자체 주식도 좀 갈 수 있을 거라고 봤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뭐 큰 이슈가 되지는 않았단 말이죠. 전 사실 네이버보다는 네이버 AI와 같이 사업을 하는 회사들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 밑에 있는 밸류체인들을 봐야 네, 되는군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지수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크고 특히 이런 금리에 관련돼서 많이 좀 움직이기 때문에 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 이슈보다는 네이버 자체의 그 펀더멘탈 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그럼 종목을 말씀해 주셔야죠. 제가 준비한 어떤 건 종목을 봐야 됩니까? 제가 그러면? 준비한 거는 네. 네이버 말고 애플 AI 쪽을 가져왔습니다. 애플 AI 쪽, 네. AI 쪽이군요. 왜냐하면 네이버 AI 쪽은 많이 아실 것 같아서요. 그래갖고 네네네. 애플 AI는 이제 미디어젠이라는 종목이고요. 어떤 회사입니까? 애플 시리에 이제 한 단계 거쳐서 납품을 합니다. 그래서 애플 시리와 같이 사업을 하는 미국 기업에 납품을 하는 회사고요. 네네. 그래서 애플 시리가 결국은 이 AI의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와 관련된 종목이고 실제로 대장주 중 하나입니다. 결국 애플 AI라는 곳은 네네네.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자요. 애플 AI라는 곳은 AI 비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리를 네. 얘기한다는 건 이 네. 회사에서 시리와 관련된 AI 비서를 좀 만들어낼 네. 수 있고 예. 수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이랑 비슷한 거죠?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십니까? 예, 그래서 네. 애플 AI 같은 경우는 챗봇을 지금 한다고 말하지만 결국 시리, 그 다음에 애플카 얘기까지 계속 외신에서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네네네. 하나의 생태계 구성을 하는 게 이 회사의 목표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게 여러 군데에 쓰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 네네. 그래서 시리에 관련돼서도 분명히 많은 이슈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애플이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가 얼마나 많을까요? 그렇죠. 예, 사실 네. 그동안 이 많은 뭐랄까 회원들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애플이 만들면 뭐든 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네네. 많은 회원수를 보유하고 있고 이용자들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네. AI를 한다면 지금 약간 소외돼 있지만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네.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되겠군요. 네, 그리고 이제 애플이 뭔가 혁신을 또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네. 분명 AI에 대한 부분을 계속 보여주려고 하긴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어려운 장이었는데 유용한 얘기, 희망을 주는 이야기 해줘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고 다음 주에도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황현희의 스타킹 맞춰야 될 시간입니다. 자, 오늘 장 많이 힘드셨죠? 저도 보면서 좀 멘붕이 와가지고요. 야,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돼야 했는데 오늘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그 해답을 조금이라도 찾으셨기를 진심으로 좀 기대해 보기도 합니다. 자, 저는 내일 또 생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황현희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